한 남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어요. 그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고 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황기찬,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강재인이 그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김도윤이 마지막 선택을 내렸어요. 원수를 왜 살리려 했을까요?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강재인이 마침내 YL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노숙자가 사망보험금 서류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한편 법정에서는 강세리가 끝까지 범죄를 부인했어요. 과연 강세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황기찬이 증인으로 나설까요? 진짜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탐욕에 눈먼 자들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을 두고 벌인 추악한 다툼의 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여왕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지는 순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황기찬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강재인이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기찬 씨, 정신 차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황기찬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호흡이 가빠졌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했나?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강재인의 손과 옷이 황기찬의 피로 물들었어요. 그녀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그를 흔들었어요. 제발 눈 떠봐요. 죽으면 안 돼요. 한편 경찰들이 강세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울렸어요. 강세리가 미친 듯이 발버둥쳤어요.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경찰관이 그녀를 붙잡으려 하자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놓으세요. 저는 피해자예요. 강재인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저를 잡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궤변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강재인이 황기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이 느껴졌어요.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황기찬의 창백한 얼굴 위로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불명의 머리 쪽 외상이 심합니다. 구급대원이 황기찬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들 것을 준비했어요. 같이 가겠어요. 강재인이 구급차에 올라타려 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그때 경찰관이 끼어들었어요. 이분도 중요한 증인입니다. 같이 가시는 게 좋겠어요. 구급차 안에서 강재인은 황기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구급대원이 계속 응급처치를 했어요.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병원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이 무전기로 계속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응급실도 포화 상태고 수술실도 비어있지 않다고 하네요. 강재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다른 병원이라도 찾아봐요. 강재인이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황기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어요. 구급차는 시내를 맴돌기만 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황기찬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어요. 구급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발,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그때 강재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김도윤이었어요. 전직 의사였던 그라면 병원 쪽 인맥이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황기찬은 김도윤에게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재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도윤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김도윤이 받았어요. 제인 씨? 도윤 씨.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김도윤이 놀란 듯 물었어요. 황기찬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이 필요한데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 도윤 씨 도와줘요. 강재인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김도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황기찬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생 김도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원수였어요. 도와달라고 하니 망설여졌어요. 도윤 씨? 들리세요? 강재인이 간절하게 불렀어요. 구급차 안에서 황기찬의 혈압이 더욱 떨어지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김도윤이 침묵을 이어갔어요. 강재인이 더욱 절박하게 말했어요. 도윤 씨, 황기찬이 저를 구하다가 다친 거예요. 강세리가 저를 죽이려고 차로 돌진했는데 황기찬이 저를 밀쳐내고 대신 다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도윤의 마음이 변했어요. 황기찬이 강재인을 구했다는 것이었어요. 원수이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재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김도윤이 결심을 내리며 말했어요. 그는 즉시 병원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 도윤이야. 지금 응급 환자가 있는데 수술실 하나만 급히 빼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병원에서는 거절당했어요. 미안해,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정말 힘들 것 같아. 김도윤이 초조해졌어요. 강재인이 전화로 계속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김도윤이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세 번째 병원에 전화했어요. 현우야, 나야. 정말 급한 환자가 있어. 잠시 후 대답이 왔어요. 도윤아, 너 부탁이면 어떻게든 해볼게. 지금 바로 수술실 하나 비워줄게. 고마워. 김도윤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는 강재인에게 전화했어요. 재인 씨, 병원 찾았어요. 서울중앙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놨어요. 강재인이 울먹이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구급대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자 구급차가 방향을 바꿨어요. 강재인이 황기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병원 도착했어요.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도윤도 마스크를 쓰고 나와 있었어요. 들것에 실린 황기찬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여전히 원수였지만 강재인을 구해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즉시 수술실로 옮기세요. 김도윤이 지시했어요. 의료진들이 황기찬을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어요. 강재인이 김도윤에게 달려가 두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아니었다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원수를 살리게 된 상황이었지만 강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서 강재인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윤이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수술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갑자기 수술실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재인이 벌떡 일어나 수술실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강재인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김도윤이 그녀를 말렸어요. 재인 씨, 의료진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수술실 안의 소음은 더욱 커졌어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강재인이 다가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강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합니다. 황기찬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재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도윤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강재인이 부르짖었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수술 시작 직후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이미 위암이 말기였고 교통사고 충격까지. 저를 구하려다가 저 때문에 죽었어요. 강재인이 오열했어요. 복수의 대상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김도윤이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인간다웠어요. 재인 씨를 구하면서 조금은 속죄한 거예요. 하지만 강재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도 용서도 다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허무함만 남았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할까요? 강재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연락해주세요.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YL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황기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회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이사들과 주요 투자사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에 모였어요. 강미란 상무가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맞은편에는 DH홀딩스 정호성 대표도 참석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강미란이 말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가 후보에 오르시는 건가요? 한 이사가 물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미란이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강재인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재인 씨가 회장 후보라고요? 그분은 황기찬 전 회장과 이혼한 사이인데. 수군거림이 일었어요. 강미란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강미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강재인 씨는 최근 YL그룹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어요. 강재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몇 개월간 YL그룹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의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강재인 씨는 강규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정직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정신을 말이에요. 그때 정호성이 일어났어요. 저도 강미란 상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YL그룹의 최대 투자사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이사들이 주목했어요. DH홀딩스는 강재인 씨를 적극 지지합니다. 정호성이 힘주어 말했어요. 그분은 이미 실력을 증명했고 무엇보다 깨끗한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황기찬 전 회장의 각종 비리로 실추된 YL그룹의 명성을 회복할 적임자입니다. 강재인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저는 YL그룹을 정의롭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황기찬 전 회장의 잘못된 경영 방식을 완전히 청산하고 강규철 회장님이 추구했던 본래의 가치를 되찾겠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사실 황기찬의 죽음 이후 회사는 혼란 상태였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했고 강재인의 최근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다른 주주 대표들도 하나둘 의견을 표했어요. 저희도 강재인 씨를 지지합니다. 실력 있고 깨끗한 분이 필요한 때죠. 분위기가 강재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강미란이 말했어요. 이사들이 하나씩 투표용지에 표시했어요. 개표 결과 강재인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어요. 찬성 9표, 반대 1표였어요. 축하드립니다. 강재인 신임 회장님.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호성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강재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YL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취임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언론에도 발표됐어요.
YL그룹 신임 회장에 강재인 씨 선출 뉴스가 나갔어요. 직원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강재인이 회장실에 들어섰어요. 한때 황기찬이 앉았던 그 자리였어요.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YL그룹의 주인이 된 것으로요. 강재인의 취임식이 끝난 후 DH홀딩스 사무실에서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김도윤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재인 씨. 드디어 YL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셨네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호성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강재인 회장님, 앞으로 DH홀딩스와 YL그룹이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디 있어? 강재인 그년 어디 있어? 김도윤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보안 요원들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노숙자가 소리쳤어요. 이거나 내가 할 말이 있어. 노숙자가 강재인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어요. 이 도둑년아. 강재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내 아들 꼬드겨서 하다 사망보험금까지 뜯어가냐?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컸어요. 김도윤이 재빨리 노숙자를 떼어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손 떼세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강재인이 머리를 다듬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노숙자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것 봐. 내 아들 사망보험금이 이 여자 앞으로 되어 있어. 보험증서에는 수익자가 강재인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바꾼 거야? 김도윤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분명히 황기찬이 생전에 변경한 것 같았어요. 그가 노숙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인 씨가 당신 같은 괴물인 줄 아세요? 뭐라고? 괴물이라고. 노숙자가 더욱 격분했어요. 김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 아들 황기찬한테 직접 넘겨받은 권리예요. 당신이 왜 나서는 거예요? 그건 내 아들이니까 내 거라고. 노숙자가 억지를 부렸어요. 김도윤이 더욱 화를 냈어요. 당신은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보험금만 생각했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노숙자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갑했어요. 자신을 향한 비난의 눈빛들이었어요. 정호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경비실에 연락해서 내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노숙자를 붙잡으려 했어요. 노숙자가 발버둥쳤어요. 이거 나놓으라고. 내 돈 내놔. 김도윤이 최종적으로 말했어요. 그 보험금은 황기찬이 강재인 씨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당신이 가져갈 권리는 없어요. 노숙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노숙자를 끌고 나갔어요. 내 돈이야. 내 아들 보험금이라고.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어요.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강재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끝까지 돈 이야기네요.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저래요. 노숙자는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내 아들, 내 돈.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탐욕의 끝은 이렇게 비참했어요. 죽기 전날 황기찬이 집에서 황기만과 황나라를 불렀어요. 형, 나라야.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황기찬이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날짜로 증언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화면에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겼어요. 황기찬, 황기만, 황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어요. 황기찬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김도희 뺑소니 사건, 그것은 강세리와 내가 공모한 범죄였습니다. 강세리가 운전했고 나는 은폐를 도왔어요.
황나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갑자기 왜? 황기찬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끝까지 들어. 강재인과 나 사이의 아들 황은호 뺑소니 사건도 강세리가 홍만수에게 지시했습니다. 황기만이 갑자기 말했어요. 세리가 나를 밀었어. 계단에서. 목소리가 어눌했지만 또렷했어요. 황기찬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공원에서 기만이 형을 밀었고 그날 강세리가 입었던 바지에 형의 피가 묻어 있었고 형과 DNA 검사 결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기찬이 유전자 검사지를 화면에 비추었어요. 황기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리가 나쁜 여자야. 세리는 악마다. 또한 YL그룹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각종 회계 조작에 관여했습니다. 황기찬이 하나씩 자백했어요. 모든 증거 서류는 이 USB에 담겨 있어요. USB를 화면에 보여줬어요. 황나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오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황기찬이 설명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은호볼 낯이 없어.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강세리는 끝까지 모든 죄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이 있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라야, 만약 내가 죽고 강세리가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이 영상을 공개해줘. 녹화를 마치고 혼자 남은 황기찬이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변경하실 건가요? 어머니 노숙자에서 강재인으로 바꿔주세요. 황기찬이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요청이 있습니다. 황기찬이 상담원에게 말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익자를 다시 변경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와서 바꿔달라고 해도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상담원이 확인했어요. 고객님의 강력한 의지로 확인하겠습니다. 변경 불가로 등록해 드릴게요. 황기찬이 안도했어요. 감사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세리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강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든 게 황기찬이 시킨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형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강세리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김도희 뺑소니도 황은호 뺑소니도 최자영 납치도 모두 황기찬이 저를 협박해서 한 거예요. 모든 죄를 죽은 황기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며칠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재인과 김도윤, 최자영, 정윤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강세리가 피고석에 앉았어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지금 이야기된 범죄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세리가 극도로 불안해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무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황기찬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황기찬은 죽었는데 무슨 증인이야?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검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피고인께서 놀라시는군요.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건가요? 강세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강세리는 혹시 황기찬이 살아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황나라였어요. 손에는 USB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강세리가 안도하면서도 의아해했어요. 황나라? 왜 아가씨가? 황나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오빠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언니의 모든 범죄를 말이에요. 뭔 소리야? 강세리가 소리쳤어요. 황나라가 USB를 검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오빠들과 함께 촬영한 영상이에요. 언니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어요. 검사가 황나라에게서 USB를 받았어요. 재판장님, 고인이 된 황기찬 씨가 죽기 전에 촬영한 증언 영상입니다. 피고인의 모든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황기찬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도희 뺑소니 사건. 그것은 강세리와 내가 공모한 범죄였습니다. 제가 운전했고 그 옆에 강세리도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황은호 뺑소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리가 홍만수를 매수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황기만도 어눌하지만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세리가 나를 밀었어. 계단에서. 강세리 마녀. 강세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모든 증거 서류는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강세리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강세리가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지금 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세리가 여전히 부인했어요. 그건 조작된 거예요. 황기찬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죽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검사가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통화 녹음 파일, CCTV 영상, 물증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강세리와 홍만수가 최자영 납치를 계획하는 녹음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조작인가요? 강세리가 발버둥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죽이려는 음모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황나라가 증인석에 섰어요. 강세리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첫째 오빠를 계단에서 밀어서 바보로 만들었고 기찬 오빠를 이용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어요. 물론 기찬 오빠도 함께한 일이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김도희 씨와 황은호를 죽였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황나라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어요. 방청석에서도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강세리가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다 꾸민 거잖아.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황기찬이 죽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김도윤이 증인석에 섰어요. 제 동생 김도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세리와 황기찬 때문에 죽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울고 계세요. 정윤이도 증언했어요. 제 딸을 돌려주세요. 제 딸을 왜 죽였어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세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저는 몰라요. 황기찬이 한 거라고요.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증언했어요. 강세리는 제 아들 황은호까지 죽였습니다. 뺑소니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차로 돌진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황기찬이 저를 구해줬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강세리와는 달리 말이에요. 강세리가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라고. 검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 강세리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죽은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김도혜 살인, 황은호 살인, 황기찬 살인 미수, 최자영 납치, 황기만 상해. 이 모든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강세리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변호도 의미가 없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세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무죄예요. 무죄라고요. 강세리가 계속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황기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마지막까지 남을 원망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쳐갔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강세리의 악행이 모두 밝혀지고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며칠 후
황나라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강승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라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황나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좋아요. 황나라가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드디어 강승우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최근 강승우도 황나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가 컸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한 황나라는 깜짝 놀랐어요. 강승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강재인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언니도.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강승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라 씨, 미안해요. 사실 누나가 꼭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해서. 황나라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강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황나라가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을 꾸짖으려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황나라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기찬 오빠가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도희 씨, 은호, 그리고 언니 일까지. 오빠 대신 정말 죄송합니다. 황나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가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강세리가 나쁜 여자인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강재인이 그런 황나라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황기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착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강재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가씨, 이걸 드리려고 불렀어요. 황나라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황기찬의 사망보험금 수령 확인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황나라가 어리둥절해했어요. 강재인이 설명했어요. 황기찬이 생전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저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돈은 제가 가질 이유가 없어요. 원래 가족이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 씨에게 드리려고 해요. 강재인이 수표를 건넸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황나라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황나라가 펄쩍 뛰었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진심이 담긴 거절이었어요. 강승우가 누나를 바라봤어요. 역시 강재인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원수의 가족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보이다니.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강재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라 씨는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황기찬도 마지막에는 저를 구해줬어요.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황나라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강재인의 진심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저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살겠어요. 황나라가 다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절대 나쁜 짓 못하게 할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강승우가 황나라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점점 더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라 씨라면 분명 잘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따뜻한 말이었어요. 복수는 이렇게 용서로 끝이 났어요. 공항에서 김도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모든 복수가 끝났고 이제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도윤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강재인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 씨,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김도윤이 놀랐어요. 회장 일보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도윤 씨예요. 떠나지 말고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도윤 씨가 제 곁에 없으면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강재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재인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김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이 함께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복수는 끝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여왕의 집 뇌피셜 스토리 리모컨이었습니다. 다음 드라마 예측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